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저희, 담당 형사하고 통화도 좀 했고,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저희는 그 사건을 접수를 해가지고 수사를 하던 쪽에서 불송치를 했고, 그게, 어, 2000, 그러니까 올해 6월 18일에 불송치를 시켰는데 실제로 자료가 넘어간 거는 6월 28일에 그 중앙지검으로 불송치 내용이 넘어갔고 7월 1일에 접수가 됐고 7월 3일까지 검토를 하고 다시 돌려보낸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그 불송치를 하게 된 이유가 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거꾸로 검찰 쪽에서 그러니까 불송치를 한 그 건에 대해 가지고 검찰 쪽에서 수사를 다시 해라라고 요청이 내려간 것 중에 하나가 입출금 내역과 관련된 거예요. 그것과 관련해서 경찰 측에 저희가 자료를 제출을 했고 그거를 출처가 어딘지를 뒷받침을 하기 위한 자료를 또 추가로 제출을 했었어요. 근데 경찰 측에서는 이게 그 전 재단 이사장이 가지고 그 당시에 재단 이사장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으로부터 직접 그 서면 지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게 답신이 왔고 제가 지금까지 주장했던 내용하고 똑같기 때문에 결국에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또 클리어가 됐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배임이라든가 이런 금융범죄에서 내부 고발자 또는 그러니까 내부 고발자 형태지요. 그런 쪽에서 그 근거를 고발 내용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입출금 내역에는 분명히 비트이더 USDT, KOK, 그 다빈치도 일부가 있어요. 거기에는 뭐 해자수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 내용이 검찰 눈에는 확실하게 보이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 재수사를 요청을 한 거고 그 내용은 제가 올라가서도 설명을 했고 결국에는 그 그 다운을 받았는 내용을 직접 이제 메일로 확인을 해가지고 서면지를 통해서 답변을 받았다. 그거를 확인을 오늘 했기 때문에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기분이 엄청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저희가 결국에 찾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 그 출처를 그 엑셀 파일에 들어가 있는 그 내용, 입출금 내역을 조작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우리가 만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내용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데일리, 매일 그 입금이 되는 스테이킹을 하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그게 모였는 거를 토탈 합쳐가지고 하루하루씩 기입을 한 거예요. 나간 것도 마찬가지. 거기에는 US 달러로 US 달러로 그날 시세에 따라 가지고 하루하루씩 몇 개가 들어왔는데 그걸 곱하기 이 개수를 거래소 가격으로 곱하면은 그 금액도 표현이 되고 그 금액 외에 몇 개가 들어왔는지도 소수점 밑으로 해가지고도 다 명시가 돼 있어요. 그거를 제가 일부분을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거고, 그러면은 이게 누가 관리를 했느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KOK 5인 리더십 방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김판중, 박연성, 김대우, 최영규, 그 다음에 강형규 이렇게 5인이 있는 거예요. 앞에 3명은 미디움의 직원이고 2명은 전 재단 3기 재단의 그 재단 이사장이자 재단 이사장하고 그 사무총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결국에는 어, 이 입출금에 대한 부분을 수사하는 쪽에서 확인을 할 수 있다.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다는 못 드리는데 그 담당 수사관의 그 이야기가 어, 저희가 이번에 국감을 진행을 했잖아요. 국감을 진행하면서 질의에 들어가기도 했고 부실 수사가 왜 일어났는지 스스로가 그런 거를 언급을 했어요. 그 가상자산 블록체인에 대해 가지고 몇 년 전에 한 그 3일 정도를 교육을 받았대요. 제가 그래서 시간도 하루에 한 8시간씩 했느냐,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럼 38, 24, 24시간을 해가지고 블록체인을 예전에 공부를 한 거지요. 아니, 전부 다 생소하지요. 생소한 게 몇 년이 지났을 때 그게 머리에 기억으로 남아 있을까? 그리고 사건을 이해를 하는 데에 그게 쏙쏙 나와가지고 제대로 이해를 했을까? 저는 3일 해가지고는 택도 없는 게 이쪽에 개념적인 부분을 이해를 하더라도 개념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 하나하나의 그 단어들, 용어들에 대한 이해도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일단은 업무적으로 일은 많고, 또 맡겨졌으니까 그 업무가 나한테 배당이 됐기 때문에 그 사건을 맡아서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저희 거 불송치가 되고 나서 블록체인 자격증을 땄다고 해요. 요번에도 한 3일 정도 했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3일 만에 그 블록체인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다고 이해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양대학교에서 국가에서 자금을 받아서 인터넷으로 저는 6주간인가 그 4주간인가 6주간인가 제 기억으로는 6주간인데 그거를 스타디를 한양대 교수가 나와가지고 블록체인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해주는 거를 그거를 다 듣고 나면은 자격증 시험도 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나이에 뭐 그거 자격증 따는 것도 그렇고 그게 국가 공인 자격증도 아니기 때문에 그다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내용 이해만 그게 제 기억으로는 2022년 한 3월 그때 어, 그, 어, 그 인터넷으로 강의하는 내용을 그렇게 들었었어요. 근데 테크놀리지로 가면은 기술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암호학 또는 전산학을 공부를 해야 돼요. 저는 그쪽으로 공부를 한 베이스가 없어요. 전 전자공학을 전공을 하긴 했는데 전산과 관련해서도 뭐 아주 간단하게 한 학기에 한 2학점짜리 뭐 그 정도밖에 들은 기억이 없고 또 시간이 엄청 흘렀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은 몰라요. 근데 이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개념적인 부분이 반드시 개념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사용되는 용어들도 다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하나를 찾아가면서 그게 다 이해가 됐을 때 전체적인 개념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 구조적인 문제지만은 사건 배당도 많이 받는 데다가 그렇게 또 주어졌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은 처음에는 그, 제가 강남경찰서 1층에 저 끄트머리에 있는 뭐 형사 몇 부 뭐 거기에서 하다가 지금은 2층으로 가가지고 집중수사팀이라는 데에서 우리 사건을 다룬다고 했잖아요. 기존에 하던 게 집중수사팀으로 넘어간 이유는 그 피해 금액이 큰 경우에 집중수사팀에서 해요. 거기에도 한 10여 명 정도가 있는데 각각이 그게 이제 금액이 얼마 이상이 되면은 거기로 배당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건이 여러 건, 그러니까 많죠. 그 중에 하나를 저희 거를 맡았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해도 제대로 못했고, 제가 특히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이
스테이킹 지갑 주소를 우리는 모를 수밖에 없다는 그 설명도 다 하고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보여드렸던 그 내용으로 해가지고 그러면은 삼척 동자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러면 누구만 알고 있느냐? 그게 이제 그 확실해지는 거죠. 거기다가 계약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설명을 했는데 딸랑 그쪽에 한 사람을 그 네 번의 수사관 교체 중에 한 번 김판종을 불러가지고 출석을 시켜가지고 조사를 하고 아느냐 하니까 모른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냥 불송치를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우리식으로 속으로 비속어로 이야기하면 야마가 팍 돌아버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불송치되는 사실도 몰랐고 그게 이제 저한테 그게 불송치가 되고 재수사가 되고 재수사를 하면서 사건 번호가 다시 따지면서 그게 저한테 메시지로 왔기 때문에 알았고 그것 때문에 그 강남서 앞에 가가지고 우리가 그 시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국감 제보도 그렇게 그것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한 거고.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어, 교육을 좀 시켜달라고 그 국감 그 하고 있는 그 의원들한테 국회의원들한테 이야기를 좀 해달라. 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하고 알게 된 상태에서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럼 결국에 뭐예요? 모르는 상태에서 수사를 했고 그 결과를 스스로 혼자서 판단을 해가지고 불송치 내용을 적고 그 팀장한테 결재를 맡고 그냥 불송치를 한 거잖아요. 이만큼 부실 수사를 했다는 것을 그냥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또 거꾸로 자기들이 또 딴소리 하면은 그거를 제가 반박을 할 수 있는 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배임 행위를 한 그 대상자를 거기에 가장 관여를 해도 제일 많이 알고 있어야 될 사람을 통해서 그거를 받았는데 실제로 이 사람도 그 당시에 재단 이사장이었는데, 재단 이사장이 뭔 서류를 가지고 있어요. 뭐 자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 자산 속에는 50억 개에 해당이 되는 이 오너 월렛부터 해가지고 스테이킹 지갑,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냐? 그거 아니에요. 근데 한편으로 제가 오늘 뭐 한 두세 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소리 했다고 또 저보고 뭐 옹호하니 지랄 떨 집단이 하나 있어요. 근데 저는 거꾸로 고맙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안 주면 어떻게 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면 어쩔 거냐. 그러면은 출처 부분에서 실제로 이메일을 형사가 물어봤고, 거기에 답변을 한 걸 가지고서 하면은 출처는 확실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내부 자료예요. 내부 문건이고 내부 이 입출금에 대한 이력을 확실하게 증명을 할 수 있는 출처가 명확한 것으로 그 돼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불송치가 됐는데 검찰에서 검사가 그거를 돌려보낸 상태고 한쪽은 기소를 두 번을 했다라고 하는데 보안 수사로 넘어가 있는 상태고 왜 그럴까요? 제가 계속해서 증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증거는 출처가 분명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확신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정상적으로 최상의 상태로 가고 있다. 그리고 저쪽에 한번 물어보세요. 이 개발이 어떻게 됐는지, 이 사업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그 전반적인 히스토리를 제가 이야기했는 거 찾아보고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실제로 그 사람들 그런 거 또 모를 거예요. 제가 뭔 말씀을 드리려고 하나 하면은,
한쪽은 불성취가 됐다가 재수사를 하라라고 돌려보냈고, 거기에 몇 가지를 짚어가지고 재수사를 하라고 보내줬고, 그 수사를 한 사람이, 불송치를 한 사람이 또 그렇게 이실직고했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이거를 하나 생각해 보시고요. 한쪽은 계속해서 송치를 했다는 얘기는 기소 의견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안 수사를 계속 하게 되니까 그러면 이 문제가 어디에서 문제가 됐을까? 어제 제가 뭐 명확치는 않지만은 그런 이야기 또 그 내부에서 뭐 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이 메시지를 주신 분이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 자료를 당에 의원들이 달라라고 했다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게 맞는지 틀린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대부분이 아니고 전부 다죠. 저는 대부분이라고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가 증거로서 쓰려 그러면은 재단에서 우리 공지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언론에서 나왔는 내용 뭐 이런 거 가지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언론 중에서도 일반적인 언론 내용을 가지고서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어디하고 계약을 했는지를 스스로 그 계약을 했는 업체에서 정보를 주지 않으면 그거를 이 기자들이 어떻게 알고서 그 기사를 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동아일보 4월 15일에 나왔던 내용과 5월 7일 그 블록체인 투데이에 나왔는 계약 관계,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와가지고 KOK 공지사항에 5월 16일인가 5월 18일인가 뭐 거기에 나왔는 내용, 이런 것들을 보면은 막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수사를 해야 되고 그 계약 관계를 봐야지만이 이 자산을 개발사가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그 자체를 이해를 한다 그러면은 계약 관계에서 실제로 그놈들이 뭐 저거 인수를 했는지 12억짜리가 뭐 몇 조 원짜리를 이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지들 것처럼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달라고 한다고 줘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서 요구를 해야지요. 제시를 해라. 그러면 니들이 가지고 이 스테이킹 지갑을 안 가지고 있는 거를 이유를 확실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거를 막기 위해 가지고 스테이킹이 이렇게 이루어졌고 어디 내에서 제가 그 설명한 거에 보라색 박스 안에 있는 프로그램을 니들이 했고, 그러면은 스테이킹을 하는데 주소에서 주소로 옮겨가야 되는데, 주소를 적지 않았는데 니들 거를 운영을 하니까 내 거에서 개인 지갑에서 빠져나갔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어디 간다냐 이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를 이해를 못하면은, 이것 자체를 이해를 못하면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재단 이사장이 준 거고, 전 재단 이사장이 준 거고. 그러면 상대는 어떠냐? 상대라고 하기보다는 다른 피해자 단체에서 고소하면서 했던 내용은 뭐냐? 거기에서 솔직히 저처럼 이렇게 뭐 자료를 내놔놓고서 설명한 거 봤어요. 1440 몇 가지를 제시를 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 몇 개를 가지고서 거기에서 이야기를 해줬느냐고요. 자, 이거를 이해를 하시면은 제가 어제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증거 자료 필요하다면은 줄 수 있다. 그런데 사기 유사수신 폰지로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나는 못 줘요. 그거는 울산경찰청에서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수사관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울산경찰청에 전화를 했어요. 타치하지 마라. 우리 쪽 그, 자료를 공유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네 번째, 마지막 이 담당 수사관은 연락조차도 한번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인지수사로 전환을 해가지고 배임 행위로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면 제가 자료를 그쪽에다 주겠어요. 누구 때문에. 근데 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화면 공유를 통해서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 내용은 제 기억으로는 2022년 9월 29일쯤인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누가 썼느냐? 송가병이라는 사람이 쓴 내용이에요. 이게, 어, 제가 오늘 갑자기 좀 생각이 나서 찾아봤는데, 요렇게 올라왔던 내용이에요. 요거를 전체 보기로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제가 보기 좋게 이게 카카오톡은 확대가 안 돼서 MS 워드에다가 옮겼어요. 복사해가지고 이거 한번 보세요. 상기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송가병 프론티어입니다. 오랜만에 글을 올리는군요. 9월 29일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럼 9월 말쯤이라고 봤을 때 여기에 나온 내용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한번 되새겨 보자고요. 어, 연일 하락하는 거래소 시세를 보며 답답한 심정으로 하루하루 힘든 시기를 보내시는 프론티어 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직급 제도가 사라지며 수평적 관계로 변경되고 이게 이제 등급 수익이 없어진 이후지요. SO 협의체 발족과 포럼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점법 행사 시 말씀드린 대로 개혁회의의 성공과 완성을 위해 백의종군하겠다는 약속으로 커뮤니티의 분위기를 보아가며 정중동하였습니다만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일단은 수평적으로 그러니까 등급 수익, 등급 체계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뭐 꼴리는 대로 뭐 어느 쪽에서 한 거지요. 근데 이게 직급이 사라졌다고 해가지고 이게 기존에 있었던 게 없어졌다라고 할 수는 없지요. 문제가 이렇게 발생이 안 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 SO 협의체라는 거는 KOK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 되게 착각을 해요. KOK와 K 스테디움도 아니고 커뮤니티 풀은 커뮤니티 풀로 넘어가가지고 SO들한테 개인의 자산을 옮긴 사람들은 SOM이라고 하고, 그리고 SO들끼리 모였는 거기를 협의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과 KOK와는 완전히 별개예요. 그리고 포럼 기능, 이건 지들 것과의 관계이지, KOK하고 연결시킬 수가 없어요. 백이종군 좋은 말은 많이 씁니다. 작금의 커뮤니티는 반목과 분열, 선동으로 갈래갈래 찢어지고 있어 자칫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까지 들 정도입니다. 이거는 자기들 생각이죠. 문제가 있는 거는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 분열, 선동, 저는 웃기는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개혁의 커뮤니티 분위기의 화두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람은 개혁의 커뮤니티를 언급할 이유가 없어요. 왜? 대부분 다 뭐 1100만 개인가? 옮겨갔잖아요. 커뮤니티 풀로 다 넣어버렸잖아요. 여기에 남아있는 게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이미 찰 대로 차가지고 그 다 해지를 해가지고 넘어갔을 거예요. 커뮤니티 분위기의 화두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플랫폼 가격 조정이고 두 번째는 100 마일리지 정책의 시행 여부입니다. 이거는 그다지 큰 의미 없어요. 이게 가장 중요했죠. 근데 지금은 조정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이미 이거 가지고는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 당시에
2022년 한 6월 21일부터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을 했고, 그게 아마 정책 변경 관련되는 날짜가 그게 뭐 예고였는지 거의 최종 예고였는지 뭐 그랬을 건데, 그것 때문에 제가 플랫폼 가격 조정을 계속해서 주장을 했지요. 이중, 100마일리지 정책은 재단이 약속한 대로 곧 시행 공지가 나오리라 예상되니 앞으로 마이닝 풀의 글로벌 유저 유입은 크게 확장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100마일리지 이것과 관련된 정책은 KOK와 관련이 있어요. 커뮤니티 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K스테디움은 더더군다나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100마일리지 정책 역시 플랫폼 가격이 현실적으로 조정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무료 회원일지라도 이 역시 수익이 되지 않아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기에 결론적으로 모든 커뮤니티의 최대 관심사와 불만 요소는 플랫폼 가격 조정 여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이 100마일리지 이거 포함해가지고 요 말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왜? 100마일리지를 받은들 100마일리지라는 게 100불어치의 가치를 주고 그거를 무료로 가입을 하는데 스테이킹을 우리처럼 하는 게 아니고 100마일리지 그러니까 100불 상당의 가치를 보상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그 보상을 받은 게 가격이, 거래소 가격이 쭉 떨어져 버리면은 갖다가 적게 받는데 그게 가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자체를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100마일리지 이런 정책을 하는 거는 우리는 사실 그 뭐 카톡도 그렇고 배민도 그렇고 뭐 전부 다가 사람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가 있는 그런 쪽에 광고 수익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우리 KOK가 여기에서 사용이 되면은 디지털 콘텐츠도 정말 중요하지만요. 오늘 제가 뭐 캐나다 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그분은 이 그 쇼핑을 되게 즐겼대요. 그래서 쇼핑몰에 있는 거를 KOK를 가지고서 많이 사신 거예요. 여러 가지를. 이 실제로 그게 되게 중요해요. KOK 보상을 받은 거 가지고 물건을 살 수가 있다. 근데 지금 그거 다, 지금도 그 시스템 점검한다고 아직도 그 블랭크 상태죠. 그러니까 아예 작동이 안 되고 있죠. 거기는 아예 비어 있어요. 이런 거를 아는 작자가 봅시다. 그동안 플랫폼 가격의 조정 여부는 최영규 이사장님께 께서 천명하셨듯이 반드시 조정될 것이지만 안 됐잖아요, 결국은. 그 시기를 기다려왔고 그 시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고 사료됩니다. 최영규 이사장은 플랫폼 가격 조정을 하기 위해 가지고 어, 이 프론티어 중에서 세명을 그 공모를 통해 가지고 TF를 구성을 했어요. 이거를 할 그 의사가 분명히 있었는 거지요. 근데 결국에는 못했어요. 누구 때문에? 저 운영사 같은 말도 안 되는 저런 집단 때문에 이 모양이 된 거지요. 근데 이 당시에 그렇게 됐으면은 좀 일찍 됐으면은 저희가 그 진행을 했던 TF 그 기간도 사실은 많이 늦은 상태예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마도 재단은 메인넷 런칭 이후 기업이 활성화되어 시장 매수세에 의해 가격이 약 반등되는 시기에 플랫폼 가격을 조정하려는 전략이 아닐까 예측해 왔습니다. 메인넷 런칭 이후 이 상태는 오픈 베타를 기준으로 보면 4월 뭐 지금 중순경이에요. 그거를 메인넷이 런칭이 됐다라고 이야기했던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이미 런칭이 돼 있는 상태인데 이런 말을 쓸 필요도 없고요. 스스로도 몰랐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D앱이 활성화되어 메인넷에 D앱이 없어요. 뭐 이런 예측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플랫폼 가격을 전략적으로 시기 조정하지 않고 커뮤니티나 여론의 요구에 이끌려 이미 조정했다면 토큰 공급량과 매도량의 증가로 시장 가격은 하락될 것이고, 그리 되면 또 플랫폼 가격을 하향 조정하고, 또 그리 되면 공급량과 매도량이 증가되어 시장 가격이 더 떨어지는 악순환이 되어 자칫 잘못된 타이밍으로 인해 메인넷 등 많은 일을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공멸할 수 있다는 고육지책으로 지금껏 지탱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지도 않고, 저와 비교를 해도 저는 그다지 뭐 내세울 만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플랫폼 가격을 조정을 하면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플랫폼 가격이 그런 식으로 이 거래소의 가격과 플랫폼 가격을 갭을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가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다른 것들이 이 2022년 이때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가격이 전 세계에 뭐 이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어 거래소 가격, 그다음에 심지어는 뭐 부동산 가격까지 또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이 상승이 되고 뭐 별하별 그 국제적인 정세가 한몫을 했어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 가격을 조정을 플랫폼 가격을 어느 정도 그 갭을 유지를 하면서 바뀌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거꾸로 소개를 더 많이 했겠죠. 왜? 가격이 떨어지니까 플랫폼 가격도 따라 내려와 가지고 이 거래소 가격, 저거 플랫폼 가격이 있고 거래소 가격이 있는데 거래소 가격이 떨어지니까 플랫폼 가격이 보상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올라갈 때처럼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소개를 하기가 더 좋아요. 왜? 플랫폼 가격이 거래소 가격이 계속 떨어지니까 이걸 맞춰주고 그러면 요만큼의 갭만큼 내가 새로 사가지고 매수를 해가지고 스태킹을 하는 입장에서는 요만큼의 이득을 보상으로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넣었던 가격이 이게 계속해서 따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금 손실이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을 소개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새로 사러 들어온 사람, 매수를 하는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가격이 크게 변동은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다른 것들은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는데 저놈은 계속 이게 조금 뭐 그 가격이 떨어져도 다른 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안 떨어진다. 그 이유를 거래소에 있는 사람들이 트레이더들이 저거는 왜 저럴까? 다른 데는 가격이 인하할 밖에 없는데 이거는 가격이 이원화 정책을 써서 이 가격의 저기 변동성을 계속 갭을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하면서 이게 많이 떨어졌을 때는 갖다 붙여주는 역할을 계속 한다 그러면은 시스템적으로 크게 손실을 볼 이유가 없겠구나. 들어갈 때는 더더군다나 낮은 가격으로 개수를 똑같이 샀는데 그게 뭐 1달러에 1.2달러로 가면 100개를 샀을 때 100달러치를 샀는데 120달러로 그 스테이킹이 되고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스테이킹 보상을 받게 되니까 이것도 좋고 가격도 계속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가격이 그렇게 떨어질 수가 없다. 그러면은 결국에 우리가 생각했던 이런 알고 있는 현재 가격 이런 것들까지 오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근데
뼈다구 같은 것들이 이렇게 일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요. 저 역시 플랫폼 가격의 극명한 찬반 양론으로 인해, 그러니까 찬성을 하는 쪽, 반대를 하는 쪽이 분명하게 이렇게 갈라져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인해 그 어떤 의견도 공식적으로 내지 못하고 커뮤니티 분위기를 관망해 왔으나, 최근 커뮤니티 이러한 기회로 여론을 선동하고 급기야 KOK를 사기 범죄 집단으로 규정하는 공공법률사무소와 연대하는 세력까지 등장하는 묻지 못할 사태가 발생하여 자칫 KOK 플랫폼이 여기서 자초될 수 있겠다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의식 속에 제 역할이 있다면 나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어, 이렇게 선동하고 하는 사람들 없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뭐나 하면은 벌어 처먹을 만큼 벌어 처먹은 놈들은 여기에서 나가가지고 다른 코인에 손을 대면서 이렇게 조금 흔들고 가면은 그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해지를 하게 만들어가 나와가지고 또 같은 짓을 했던 놈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더 가봅시다. 저는 그동안 플랫폼 가격 조정의 경계선에 있었고, 그러니까 자기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조정에 대해 가지고는 중립을 지키고 있었다는 이야기겠지요. 재단의 전략적인 정책 결정을 기다려왔지만 지금부터는 그 방향을 플랫폼 가격 조정으로 재단에 강력히 요청하려 합니다. 이게 그 사람이 적어놓은 기록물이에요. 이 사람이 재단에 강력히 요청하겠다라고, 하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사람이에요. 이유를 여기에 이제 적어놨어요. 첫 번째, 최근 시세는 0.2달러까지, 즉 3년 전 최초 상장 시점의 가격으로 하락되어 있어 플랫폼 가격 조정으로 인해 토큰 공급량과 매도량이 늘어난다 해도 그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없을 것이고, 매도량이 늘어난다 해도 그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없을 것이고, 매도량이 많으면은 가격에 계속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있지요. 일단 끝까지 읽어볼게요. 설사 해지 사태와 매도량이 증가해 0.01달러까지 하락한다 해도 재단이 발표한 로드맵이 성실히 이행된다면 반드시 반등될 수밖에 없고, 근데 로드맵을 재단이 발표한 로드맵이 아니에요. 운영사라고 하는 실질적으로는 주식회사 미디움의 김판종이가 내뱉었던 그 로드맵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뭐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K 스테디움,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재단이 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몰라요. 이 사람이 재단이 발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가격이 KOK의 펀더멘탈과 미래를 믿고 있는 충성 유저들에게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운명을 바꿀 만큼의 최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이 소리 정말 듣기 싫어요. 충성 유저, 진성 유저.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만든 그런 용어인 것 같아요. 뭔 놈의 충성을 해요? 두 번째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했다시피, 그, 이 로드맵이 성실히 이행된다면 반드시 반등될 수밖에 없고, 로드맵이 여기에서 재단에서 한 것도 아니고, 그 로드맵에 우리한테 정책 변경과 관련해가지고 이야기했던 게, 마일리지, 100마일리지, 이거 하나. 그 다음에 등급 수익
그다음에 후원 수익 없애고 이런 것만 했어요. 다른 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지금 우리가 듣기에는 꾸역질 날 이야기지요. 두 번째로 지금의 커뮤니티 분위기를 악용하여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커뮤니티를 선동하고 KOK를 사기 범죄 집단으로 규정하고 단체 고소를 유인하여 플랫, 교육의 플랫폼의 생존 자체를 없애려 하는 세력과도 거침없이 연대하는 일부 세력 집단에게 선량한 유저들을 구해내 진정한 프론티어로서 거듭남으로써 행복한 미래를 함께 꿈꾸고자 할 것이고 참 추상적인 이야기지요. 그리고 이런 집단을 누구를 지칭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이 모양 이 꼴을 만든 사람의 그 이 모양 이 꼴이 되도록 하는 것을 가장 많이 그냥 지켜본 사람이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세 번째로 플랫폼 가격 조정으로 대량 해지 또는 매도세가 증가하여 많은 유저가 이탈한다 해도 이는 진성 프론티어, 이거는 또 진성 프론티어, 충성 유저, 뭐 진성 프론티어의 옥석이 걸러지는 당연한 과정이고 뭐가 진성 프론티어인지 한번 되묻고 싶네요. 갖다 붙이면은 뭐 단어고 갖다 붙이면은 뭐 글이 되는 거예요.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수없이 많은 대다수 이건 또 충성 프론티어들끼리만 미래의 공과를 같이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이 지들끼리 해먹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일부 유저들은 반목과 갈등 속에서 재단과 기존의 직급자들을 성토하는 행위만 일삼고 있으나 이것들이 직급자라고 이야기하는 이것들이 뭘 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이것들은 정말 그냥 그 유튜브 좀 하고 뭐 설명회 가가지고 대접받으면서 설명회 가가지고 하는 짓거리 그거 말고는 뭐가 있었어요? 대다수 중성 유저들은 매월 10만 원씩 토큰 사기 운동, 지토스 등 개별 토큰 사용처 확장, 명품샵 연계, 프리마켓 확장 등 우리 프론티어 스스로 개혁회의 생태계 확장에 앞장서고 있으며 개혁회의의 본질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각종 교육 시스템을 무보수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교육 시스템 이것 관련해 가지고 무보수로 뭐 이때는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 잘 아시죠? 돈 많이 내셨죠? 뭐 뭐 또 하나는 그 영어 뭐 3개월 과정인가 뭐 그거 몇백만 원 그래 받아 처먹는 놈도 있었고 그렇게 해가지고 영어가 귀가 튀고 영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제 기준으로 하면은 10년을 공부를 해도 영어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읽고 독해하는 정도. 근데 거기에 돈벌이 헤쳐먹은 놈이 또 하나 있지요. 영어 관련해가지고. 거기 뒤에 또 누가 있을지 뭐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게 뭐, 지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 강사 자격증도 그 돈 받고 내주고, 재단에서 교육이 그쪽에 이루어졌고, 그거를 받아가지고, 그렇다 손 쳐도 뭐, 그 자격증 또는 이수증 뭐 이런 것들을 이것들이 도대체 뭔데 돈을 그렇게 받아 처먹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 중에서 몇 성, 뭐, 3성 이상 정도 되면은 그 교육에 참여하고 돈 내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무보수 한참 지나고 나서 거의 다 뒤져가는 시점에서 무보수 교육을 해요. 이것도 KOK와 관련해서 하지 않았을 걸요. 요 상태, 이 시점에는 뭐 관련해서 했겠어요? 커뮤니티 풀에 그 K 스테디움에서 운영하는 앱?
운영 관련돼 가지고 교육을 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돈 낼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돈 내고 왜 해요?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수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언급된 거는 KOK와 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KOK 토큰과 관련해 가지고 이 상태에서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는 그때 상황이 저희가 특히나 저희가 지금 비대위라고 하는 데의 전신 제가 운영을 할 당시에 이거에 대해서 플랫폼 가격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에 엄청나게 제가 그 이야기를 했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플랫폼 가격 조정은 의미가 계속 어, 상실되고 있었던 거죠. 해도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또한 재단과 운영사에서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포럼 기능 활성화와 메인넷 런칭 준비를 비롯하여 이미 예고된 다오의 예비 투자 심사 진행. 이거는 커뮤니티 풀이에요. 덱스. 여러분들 지금 그 덱스 뭐 전 요즘은 보지도 않았지만은 이거 뭐 할 줄 아는 사람 있어요? 디파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NFT 등등 많은 로드맵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면 그 결과가 기대됩니다. 그 결과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메인넷 런칭 준비를 비롯하여 이 상태에서도 픽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비대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메인넷이 런칭이 되지도 않았는데 조선일보에서 디지털 조선에서 소비자 만족도 품질 대상이라는 게 주어졌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는 더더군다나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요. 근데 뭐 조선일보 또는 디지털 조선이라고 정확하게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은 뭐 상도 주고 상 받았는 거 이것밖에 없으면은 결국에는 이 사람이 먼저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불성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메인넷도 없는데 K 스테디움이라는 게 대상을 받았다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도 두 건의 사이드체인 D앱을 발굴하여 투자 심사 대상으로 올릴 예정이고 이들 D앱들이 우리의 KOK 체인을 사용하여 자기들의 토큰을 발행해서 그들의 생태계 확장이 우리에게 가스비 이익을 가져다 주고 미래 가능성이 있는 토큰과의 수합으로 더 큰 이익을 공유할 수 있기에 저는 KOK의 미래에 자신하고 있고 그 누구에게도 지금이 기회라고 자신 있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좀 들지 않아요? 계속 KOK를 짓거려요. 근데 개수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 결국에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은 K 스테디움이에요. 그럼 KOK를 계속 언급을 한다는 KOK 사업에서 삐져나간 거지요. 그러니까 모태가 되고 이게 KOK가 D앱에서 메인넷을 하나를 추가를 하는 그런 건데 지금 보면은 KOK와 그다음에 이 K 스테디움은 완전히 별개로 하자는 이야기잖아요. 그쪽에서는 별개로 지금 취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의 내용을 2022년 9월 말경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이 작자가. 하루하루가 힘드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긴 몰라라. 왜 일이 더디게 일이 진행되고 가격은 왜 계속 떨어지는지 답답하기만 할 겁니다. 지가 아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는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고 있기에 참 추상적이고 뭔가 미화시키는 내용이죠. 법률적으로도 검증을 받는 시기이고
뭔 놈의 법률적으로 검증을 받는다는 건지 이 답변을 한번 듣고 싶고요. 우리의 이상과 프로토콜이 사실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는가를 검증받고 있는 시기입니다. 뭔 소린지 알겠어요? 그냥 테크놀리지고, 테크놀리지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메인넷이 나왔고, 메인넷을 운영을 함에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메인넷에는 많은 디앱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거는 없고, 디앱을, 어, 좀 발굴을 하기 위해서 커뮤니티 풀이라는 걸 만들어가고 투자하는 기능을 넣은 거잖아요. 그 투자자들이 결국에는 디앱이 올라가고 그 자체 생태계에서 그걸 돌리면은 메인넷을 이용을 하니까 거기에 토큰도 좀 받고 가스비도 자기들이 받겠다고 하는데 이 K 스테디움이라는 것 자체가 커뮤니티 고유의 지들 게 아니에요. 웃기고 자빠진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왜 KOK를 계속 언급을 해요? KOK 재단을 왜 언급을 해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K 스테디움이에요. K 스테디움이 어디에 속해 있다는 이야기예요? KOK 재단에 속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미디움이라는 회사가 K 스테디움을 개발 유지 보수 뭐 그런 거 제가 며칠 전에 그 국감 제보를 위해서 만드는 PPT에 그 내용 보여드렸잖아요. 개발 유지 보수예요. 걔들 할 일은. 근데 지금 걔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들을. 개혁회의 관련해가지고도 마찬가지. 지금도 25개 빼고 나머지도 운영사 그놈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비트, 이더, USDT, 스테이킹 지갑도 그놈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개혁회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갑은 하나가 분명히 아니다. 수십 개가 될 수도 있고 앞으로도 얼마나 나락의 길을 걸을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이딴 말을 하고 있었어요. 완벽한 사업은 존재할 수 없기에 우리는 일정 부분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고 이것이 우리에게 시련이겠지만 이 시련을 이겨내보면 앞으로 또 다시 닥칠 고난과 시련을 쉽게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이 당시에 예를 들어서 무료 리플을 한 사람들 빼고 한 100만 명, 80만 명, 90만 명이라고 했을 때 그 90만 명 뭐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것이 존재했을 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개개인 8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 9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이거를 어떻게 실현을 이겨내고 이런 그 자체를 우리들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이런 문제가 오고 시련이 왔을 때 헤쳐나가는 게 우리 자체가 뭔가 할 수 있는 역할 자체가 아무것도 없다고요. 원래 없었어요. 왜? 운영사라고 하는 게 국회 삭고 있지. 이런 저거 뭐고 고레벨들, 뭐 직급자, 웃기 사는 소리 하고 있네요. 직급자는 없고요. 그냥 레벨이 높아가지고 많이 헤쳐먹은 거 말고는 없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이 제대로 아는 게 있었느냐? 실제로 지금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고 현재 왔는 시점에서 보면은 이루어진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거래소의 가격은 행편없고 그게 아예 거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체를 해버린 상태예요. 거래 대금 없고 거래량 없고 마치 거북이처럼 너무 느리게 진행되기에 답답하고 힘겨우시겠지만 그닥 멀지 않은 날의 KOK의 황소 걸음이 결과적으로 가장 빠른 길이었음을 우리 모두 회상하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점법인가 뭐 그거 내용도 정말 사실은 꾸역질 나는 내용들인데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2022년 9월 말이라고 치면은 만 2년이 지났는데 황소그룹은 고사하고 한 발짝도 앞으로 가지 못하고 지금 뒤로 가고 있는 상태죠. 저 또한 그 어떠한 비난도 두려워 않고 담대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개혁의 성공을 위해 백의종군할 것입니다. 백의종군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뭔 대단한 직위에 있고 자기가 아주 뭐 대단한 사람인 걸로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난 이 사람은 이런 용어를 쓸 자격도 없고 그리고 본래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 오늘 가장 중요하게 뭐 몇 가지를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이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내용 제가 오늘 쭉 읽어 내려가면서 설명을 했다시피 소위 말해서 웃기는 이야기다. 아직도 자기가 뭔가 뭐 그 대단한 사람처럼 뭔가 우리들 위에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 비대위에서 이 사기로 잡고 뭐 그 대상을 한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뭐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아, 말의 논리라든가 뭐 이런 내용을 보고서 제대로 한다 그러면 저는 근데 지금 당장은 이런 사람은 뭐 안중에도 사실 없어요. 근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게 어느 정도 진척이 생기고 나면은 그 다음은 이쪽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법적 대응을. 어,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더더군다나 어, 사기 뭐 이런 쪽과 관련해 가지고는 수사를 하기가 정말 힘들 거다. 근데 저희는 어, 아마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검찰로 뭐 그렇게 머지않은 시간 내에 넘어갈 것 같은데 구속을 구속 수사를 기대를 해봅니다. 왜? 증거인멸에 확실한 그 해당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제가 그만큼 그 실질심사에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제가 제시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뭐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그 금액적으로 봤을 때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4조 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피해 금액이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내가 넣는 거. 내가 지금 스테이킹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가격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내가 피해를 얼마를 받는지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희가 피해 금액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스테이킹 되어 있는 수량 기준으로 그 범죄자들이 지금 취하고 있는 금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해 금액이라고 하는 게. 그거는 공용의 모두의 그 자산이기 때문에 그게 업무적으로 제가 어제도 그저께도 뭐 그냥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계약 관계를 보면은 그리고 그들의 역할을 권한과 역할을 보면은 그걸 쥐고 있을 이유도 없고 그걸 또 모른다라고 할 수도 없다는 것을 제가
사전에 막기 위해 가지고 다 그걸 설명을 드렸잖아요. 저희는 지금 저희가 이, 뭐, 국감도 좋고, 그 다음에 언론도 좋고, 다 좋은데, 결국에는 그거는 수단이고, 이 법적으로 모든 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정치인이든 언론사든 경찰한테 간섭을 해가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이거를 수사를 하고 하는 쪽에서는 객관적으로 기록물을 근거로 해가지고 범죄 행위냐 아니냐를 수사를 해가지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면은 기소를 하고 재판을 가는 거지요. 근데 정치인이라 손 치더라도 그, 이 수사에는 관여를 못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뭐 압력이고 월권이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감시를 한다는 의미에서는 정말 그, 이 경찰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그런 눈들이 많다는 것을 알면은 수사의 공정성이라든가 그런 게 이루어질 수가 있죠. 근데 1차적으로 뭐가 문제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선 경찰관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관 입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 달을 보내주던 이 블록체인, 가상자산에 대한 이 교육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모른다는 거잖아요. 이더 스캔조차도 볼지도 모르는데. 근데 저는 또 오픈을 해놓을 만한 게 또 생겼어요. 이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거에 근거가 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근거를 갖다 대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그걸 또, 어,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마련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것, 내가 생각을 하고, 그냥 붕 뜨는 이야기 가지고 아무리 해봐야 객관성이 없어요. 저는 오늘, 그, 그래서 어, 아까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최영규라는 사람이 되게 고마워요. 현 상황에서. 제가 그 스토리를 알고 있고, 근데 이 사람이 안 준다라고 해버리고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땠을 것 같아요? 또 조금 지금과 같이 그렇게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이거를 그 출처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저는 그 자료를 제출하면서 또 추가적인 요 자료의 출처가 어디라는 거에 백업이 되는 그런, 기록물을 또 줬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KK5인 리더십 방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캡처를 했는 걸 받았기 때문에 그거 줬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예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메일로 답변을 받고, 메일로 질의하고 메일로 답변을 받고, 됐잖아요. 근데 제가 좋다라고,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거다라고 말씀드리죠. 안 주면 왜 할 거냐. 그리고 재단의 이사장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줘서 결국에는 내부 자료인 거죠. 근데 재단 이사장이 왜 그거를 그렇게 요청을 할 정도로 소위 말해서 뭐 비비거리면서 그렇게 달라고 했겠어요. 자기가 안 가지고 있었으니까. 본래는 자기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이 일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간을 생각을 하면 2022년 4월경부터 해가지고 2023년 2월까지가 재단 이사장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 시기에 대부분의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KSDMPT 4월 13일, 2022년 4월 13일에 싱가포르에 법인이 생겼어요. 그 시기 바로 다음인가 재단 이사장이 됐어요. 그러면 그거 재단이 그 KSDMPT라는 게 지금은 K스테디움, K스테디움 메인넷에 실질적인 법인으로 돼 있는데 웃기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 김판종이 없다가 12월 14일 그 한 사람이 교체가 됐죠. 거기에 김판종이 들어가고 그 전에 또 이렇게 나왔는 내용으로 보면은 같은 애니까 그때까지는 뭐 지들끼리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K 스테디움의 대표 이사였던 것 같아요. 근데 2022년 11월 중에 정윤호로 이게 그 대표이사가 바뀌었거든요. 그 시기쯤에 바뀌면서 K스테디움 PT의 대표이사가 됐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대표이사직을 넣었다고 해가지고 주식회사 미디움의 실질적인 권한이 정윤호한테 갔느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드업 할 때도 맨날 박윤성이하고 둘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김판정희를 의장님이라고 하고 부사장이라고 박윤성이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박윤성이가 크립티드의 대표이사예요. 그러면은 박 대표라고 이야기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의장님, 부사장 이런 식으로 호칭을 해요. 그냥 그것들 지들끼리 다 이렇게 저렇게 뭐가 있어도 그 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지금 미디움이라는 회사에 있을까요? 일을 하고 있을까요? 근데 작년에도 매출이 96억 났대요. 그 전년도에 177억 났대요. 그 전년도에 160억 나왔대요. 그 전년도는 3,84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 그 아까 최영규를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 사실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한쪽에서는 뭐, 최영규도 그 사기 집단이다. 사기 집단의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기 집단의 하나가 되려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려면 전체적인 히스토리를 모르는 상태라 그러면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는 KOK는 최영규였다라고 하는 그런 공식의 그 정도의 위치를 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을, 그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했던 그 전체적인 히스토리를 쭉 보면은 최영규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용당한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실질적인 권한은 없지요.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할 적에는, 제가 이름을 지금 까먹었는데, 최영규는 한 5년 후쯤이나, 아,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좀 역할을 좀 해달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름만 얹어놓은 그런 식의 사람이기도 했었어요. 근데 KOK의 CTO로도 한 번 있었지요. 그러다가 재단 이사자, 미디움, 실질적으로는 결국에는 저는 미디움이 그 계약을 뭐 했든 안 했든 그 미디움 파운데이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뭐 바로 왔다가 3주 후에 또 지들이 했다고 계약 한쪽과 다시 계약을 해가지고 지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모든 것들은 그 공지사항에도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리지만 KOK 플레이에서 뭐 미디움 리미티드로 갔다가 메타 M으로 갔다가 케이스트든
팀으로 갔다가 K스테디움 PT로 갔다가 뭐 이렇게 되는 거에서 5월 7일, 4월 10일 3주 차이인데 그 그렇게 지들이 미디움 INC로 그 인수를 했다 그러면은 거기에 공지사항에는 전부 다 미디움 INC로 나와야 되는데 미디움 LTD로 지금 다 나와 있어요. 메타 M으로 나와 있고요. K스테디움 팀으로 나오는데 그거는 제가 자료에도 보여드렸다시피 백스 0.8.6에 보면은 임원진이라고 해놓고 K스테디움 팀이라고 적어놓고 거기에 경영진 해놔놓고 해놨는데 보면 전부 다가 미디움의 임원들이에요. 김판정을 포함해가지고. 그럼 뭐예요? 김판정이 하고 있던 그 업체는 뭐예요? 개발 용역 또는 뭐 개발 유지 보수 이러한 기술 용역사잖아요. 이런 웃기고 자빠질 이런 내용들을 지들이 계속 알겨놨으니까 우리는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실제로 재단이 있는데 재단 이사장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징징댔잖아요. 계속해서 업무 인수인계 해달라. 2022년 6월 말까지 하겠다. 근데 그게 마스터키부터, 마스터키는 하나의 오너 월렛의 개인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달라 그랬겠어요? 계약서 달라 했는데 보여주지 않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법무법인을 알아보고 고소를 해서 법적인 대응을 하려고도 했었거든요. 최영규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한쪽은 그런 그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하나라도 컨택을 해가지고 이 전반적인 시스템을 알고 있느냐, 히스토리를 알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모른다고요. 지금도 이야기하는 그거잖아요. 원금 보장 어디에 있냐? 돌려막기 어디 있냐? 유사수신 어떻게 자금 조달을 했냐? 여러분들 자금 낸 적 있어요? 다 그런 거잖아요. 그 신문도 신문에 나오는 내용 이야기했다고 쌩 난리를 치기는데, 신문은 많이 배포를 하고, 많은 사람들 알리는 거잖아요. 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그 내용을 사진을 찍어 저한테 보내준 사람을 뭐, 쌩 지랄을 하고 그랬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웃기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 이성적으로 판단도 해야 되고, 그러려 그러면은 제대로 뭔가를 알고 있지 않으면은 이성적으로 할 수가 없죠. 주먹이 먼저 나가죠. 근데 난중에 가가지고 내용을 딱 들여다보니까 틀리다. 그럼 쇠고랑 차는 거지요. 근데 지금은 쭉 갔는데 뒤집혀 버리면은 나중에 가서 거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던 분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저는 틀 하는 이야기가 가장 기본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걸 모르면은 막판에 정말 그냥 뒤집히는 건 일도 없어요.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해나 나놓고 마지막에 뒤집어 버리면은 그거 정말 기본이 되는 것도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이젠 다 알만한데 그거 몰라가지고 뒤집혔다. 지금 오늘 송가병 씨 그 글을 제가 쭉 해줬잖아요. 그거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송가병이도 옹호했다. 김판정이도 옹호했다. 최영규도 옹호를 했다. 최영규만 저를 고소를 하지 않았고, 송가병이도 저를 고소했고, 그, 누구죠? 김판정이도 저를 고소했고, 명배영이 또 저를 고소했어요.
근데 고소당한 사람이 그 사람들을 옹호를 한다고요? 말 같지 않은 소리만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했던 말 중에 인지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수사관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배임 행위로도 본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제가 제공을 해줄 수 있어요. 누가 해가지고 결과가 좋게 나오든. 근데 지들만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야기처럼 뭐 190명, 190명 그네들만 배상을 받아가겠다라고 하면은 한 개도 못 줘요. 그건 또 그렇게 될 수도 없고요.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죠. 누구는 사람을 잘 만나가지고 길은 잘 닦는데 내용을 잘 모른다 그러면 내용 잘하는 사람한테 밀체, 그러니까 이제 자리만 제공해주고 맡기는 게 가장 효율적인 거 아니에요. 오늘 내용 잘 참조하시고 제가 누구를 뭐 헐뜯고 뭐 이러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 같은 경우는 알 거는 알아야 돼요. 근데 제가 요즘 도 그렇고 이전에 또 이미 자료가 나와 있는 거는 그거를 위변조할 수 없잖아요. 제가 캡처를 해놨고 대응을 해도 대응해가지고 빠져나갈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근거가 되는 내용을 저는 많이 오픈을 했어요. 그러면은 다른 쪽에서는 그런 오픈이 있었냐는 거죠. 뭐 시크릿이고 뭐 수사에 뭐가 되고 저 솔직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많은 가지수의 증거가 있을 수가 없어요. 천 몇백 가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저는 묻지요. 뭐. 정말 중요한 게 저는 이 스테이킹 에 대한 입출금 내역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근데 어떤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겠는데 뭐 그 한 여자가 그 이름상으로 보면 여자인데 뭐 제가 KOK만 스티킹을 했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저희 단톡방에 올려놨어요. 제가 그거 아직도 지우지 않았어요. 비트이더 USDT에 저희는 최고의 그 관심이 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는 찾으려고 노력도 하지 않는데요. 그런 멍청한 사람도 있어요. 오늘 내용 잘 참조하시고 우리는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 오늘 사실은 좀 일찍 메일을 받았을 건데 저한테 분명히 경찰이 저한테 메시지를 남겼어요. 메일을 보냈다. 질문 질의 메일을 보냈다. 받았으면 받았다라고 연락을 해줘야 되잖아요. 오늘 확인을 했어요. 어제 엊그제 제가 통화를 했다라고 했잖아요. 전화가 안 됐는데 오늘 메시지를 남기니까 전화가 왔고 한 26분인가 통화를 한 것 같아요. 거기 그러면서 뭐 많은 그 이야기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확인을 했고요. 메시지로 다시 왔더라고. 받았다고 메일을. 그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들었고. 우리는 아주 극히 정상적인 길을 가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나 검찰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 갖고 확실한 출처가 확인이 된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은 이런 경우가
증거인멸,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제가 수사를 하게 됐을 때 저는 이 사람 하나만을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주변 사람들도 다 엮어 들어와야 돼요. 밝혀졌어. 어느 정도, 증거로서의 역할들을 다 하고 그걸 누가 관리를 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잡아야죠, 이제. 이상입니다.